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하나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마지막 근무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림살이를 했던 그런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예비비도 빨리 상정해주지 않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회방을 놓고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천막을 치더라도 나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5월 10일 취임식과 함께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 임시 집무실을 마련하고 근무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에서 하루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5월 9일 자정까지입니다. 언제 청와대에서 짐을 싸서 이사를 할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대개 임기 마지막 날 오후에 짐을 싸서 나갔다고 합니다. 서울에 집이 있는 경우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에 사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 날은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취임식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은 청와대에서도 그런 회의를 한 모양입니다. 5월 9일 자정까지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룻밤 더 자고 5월 10일 날 짐을 뺄 것인가, 이사를 갈 것인가.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의 이 회의에서 놀랄만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 첫 번째 대통령, 74년의 청와대 역사를 종지부를 찍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결과 마지막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한 그런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74년 동안 대통령들은 청와대, 지금 있는 그 구중궁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청와대 시대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 의해서 막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 지난 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일부 승인되면서 용산 시대는 시작됩니다. 자, 배현진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부터 용산 집무실을 쓴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여건이 되지 않으면 임시 집무실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면서 취임 당일부터 집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앙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참모회의에서 5월 9일 자정에 청와대를 떠날지 마지막 밤을 보낸 뒤 10일 오전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장으로 갈지가 논의됐다고 합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여기 더 있고 싶은 대통령이 누가 있을까요? 이 말은 또 뭡니까?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청와대 생활이 실정이 난 건지, 아니면 대통령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를 여기 더 있고 싶은 대통령이 누가 있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마 하루쯤 더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봉하마을이 지방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마 머물렀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건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분명히 5월 10일 0시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청와대를 개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관저에 하룻밤 더 머무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개방을 하면 0시부터입니다. 국민들이 들어갈까요? 뭐 밤에 오지는 않겠죠. 아무튼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청계천을 공개했던 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당시 80%가 반대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계천이 완성되고 국민들 앞에 선을 보이자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에서 청계천으로 왔습니다. 관광 수입, 관광 효과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개방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있을까요? 뭐 호텔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아무튼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청와대는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900여 년간 왕의 터로 불려왔던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 청와대 자리에는 조선 태조 4년 경복궁 창건 때부터 후원이 있었습니다. 앞서 고려 숙종 때인 1104년에는 청와대 자리에 남경궁궐을 지었고 1382년에는 5개월간 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자, 청와대의 이전 명칭 경무대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됐던 경복궁을 1868년 재건한 뒤 청와대 자리에 조성했던 후원의 이름이 경무대입니다. 경무대 자리에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의 관저가 들어섰고 존 리드 하치 미 군정사령관도 경무대 관저를 사용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 그때 이름이 경무대였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경무대는 이승만 대통령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1960년 취임한 윤보선 전 대통령이 이를 청와대로 바꿨습니다. 파란 기와집이라는 뜻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직후인 1963년엔 금을 뜻하는 황와대로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도 잠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지금의 청와대 모습을 만든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확인됩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처럼 만들었습니다. 당시 공사를 통해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됐고 기자실 등이 신축됐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천하 제1복지가 새겨진 바위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는 74년 청와대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자, 어쨌든 과거의 대통령도 청와대를 나와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미 이 논의는 있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쯤 청와대를 나올까요? 이것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루 더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이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